우리들의 최대 관심사죠. 찬바람이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역전세, 전세 사기, 대출 금리 등 1년간 수많은 이슈가 거론됐는데요. 침체된 부동산 시장. 2024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소원인 내 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적절한 대답을 해주실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부동산 평론가 김인만입니다.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네네. 그리고 아마도 그런 상담들도 많이 하실 테고. 네네. 어떤 상담을 주로 하시나요? 요즘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살까요? 그러니까. 말까요? 갈아타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뭐 하십니다. 팔까요? 그렇죠. 팔까요? 버틸까요? 팔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와, 이럴까요? 저럴까요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세요? 저는 먼저 물어봐요. 네. 꼭 필요하냐? 자금 여유가 있느냐? 자금이 있고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냥 사시라고 합니다. 어차피 100% 타이밍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필요한 주택, 단 전제 조건이라면 당장 필요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살려고 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바닥에 시그널, 강남이 규제 지역이 풀리는지, DSR 규제가 풀리는지 이런 거 좀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시간을 구체적으로 하면 뭐가 있나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 저수지론이라고 있거든요. 중심지는 늦게 떨어집니다. 지금 네. 강남 집값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 강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규제를 풀거든요. 강남 3구, 용산구 안 풀어졌습니다. 안 풀어진 이유는 가격이 안 떨어졌으니까. 네. 결국에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 지역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닥 가까이 왔다. 그러면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규제를 풀고요. 그래도 안 되면 DSR 규제도 풀고 이런 핵심 규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런 핵심 규제 풀리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잘 알려면 발로 직접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혹시 직접 뛰시는 편이실까요? 현장 정보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리포트 내용들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 통계라는 게 모든 지역, 모든 단지들을 다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주요 단지들에 대해서는 저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부동산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말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 현장은 어떻게 느끼는지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찾은 곳.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좀 그 집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숫자가 적어졌고요. 2020년 대비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은 매매 건수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급매물은 조금 쌓이기는 하는데 매수자들은 빨리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떨어질 거를 기대하는 거죠. 전세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전월세는 빌라나 이런 데서 전세 사기로 인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 안전한 아파트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는 그래도 꾸준하게 있는 편인데 그래도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움직이는 양은 많지는 않아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매도자 또한 힘들긴 마찬가지랍니다. 지금 내놓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거의 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는데 답답하고 불안해서 좀 나와봤습니다. 또 요즘 심리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신 매수 시점보다 많이 손해보시고 파시기는 좀 어렵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거래량이 끊겨 집 매도가 쉽지 않은 상황. 선생님, 그러면 갖고 계셨던 금액보다 네. 지금 좀 얼마나 더 떨어지신 것 같으세요? 한 3억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3억 정도? 네, 지금 하는 사업이 어려워서 급하게 내놨습니다. 나가지도 않고 투자 확인하고 그럼 나가게 생겼어요, 저 사업도. 사업도? 네. 너무 힘듭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래가 좀 원활하게 돼서 팔고 싶은 분들도 빨리 팔고 또 사고 싶은 사람도 살 수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중개하는 이런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도
특히 개업하신 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저희들도 운영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고 네. 매입을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매매 시장은 주춤한데 전세 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아파트를 강조드리냐면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어려워요. 강통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가 여전히 있는데 전세 가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도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빌라 전세가 위험하다면 우리가 수요자라면 어디로 가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세가 불안하면 네. 월세로 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아파트 전세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월세로 가든지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시장의 수요자들이 유입이 됩니다. 집값이 막 올라가지 않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세 가서 일단 좀 기다려보자. 건설회사들은 PF라든지 요즘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요. 분양이 잘 되지 않은데 굳이 무리하게 분양 물량을 밀어낼 필요는 없겠죠.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난다?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 가격은 강세다. 네. 이런 흐름은 저는 2026년, 7년 당분간 계속 아파트 전세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어서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크게 두 줄기를 본다면 공급을 많이 확대하겠다. 건설 경기 좀 살리겠다. 이 두 가지가 요지고요. 공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좀 많이 풀어주겠다. 신도시 공급 물량 좀 늘리겠다. 네. 아파트만 있느냐. 다양한 유형,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축 소형주택 관련된 게 있던데 네. 그 어떤 걸까요? 일단 아파트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바로 아파트를 살 수가 없으니까 빌라에 거주했다가 아파트 단계로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전세 사기라든지 고금리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안 나와요. 네. 주거 사다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장법 좀 완화시켜주겠다. 뭐 세대수 기준 요건 완화시켜주겠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켜줘서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게 있고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6억, 지방 3억에 대해서는 우리 집 살 때 취득세 내잖아요. 네네네. 팔 때 양도세 내죠.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내는데 여기 주택수를 빼주겠다.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도 빌라 하나 사도 주택수 안 들어가니까 마음 놓고 사셔라 라는 규제를 좀 풀어줬습니다. 임대사업에 관한 것도 규제를 풀어줬습니까? 임대사업도 살짝 풀어줬습니다. 네. 임대사업자는 단기 임대, 장기 임대가 있었는데요. 단기 임대는 4년만 임대해도 혜택을 줬는데 폐지를 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부활을 시키겠다. 단기 임대.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짧은 임대를 사업자를 내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새 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 귀농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귀농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 또 있다면서요? 그것도 좀 풀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방이라고 해서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인구 소멸 지역. 한마디로 뭐 군이나 읍면 네. 지역 같은 경우에 소형 주택을 사게 되면 서울에 또는 도시 지역에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요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주택은 맞는데 서울에 아파트 하나, 시골에 귀농해서 주택이 하나하나 있으면 시골 주택은 서울 아파트가 우리 2주택 이상이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수 빼준다. 부담 없이 시골집 사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 사례자를 한번 찾아뵙고 그분의 상황을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 사례자를 한번 찾아뵙고 그분의 상황을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온 지 4년. 이미진 씨는 요즘 고민과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5월이면 만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전세 보증금보다 최근 매매된 금액이 더 낮아져서 역전세가 돼가지고 이거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되고 다음 이사갈 집도 전세가 아니라 매매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어떤 집으로 가야 될지도 좀 많이 고민되고 있어요. 2년 전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당시 전세금이 1억 2,700만 원, 알뜰살뜰 모은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역전세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에 전세로 들어갔을 때 이런 또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보증보험 담보 비율이 제가 그 가입할 때만 해도 100%였는데 이제는 90%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생겼다 보니까 매매로 가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있지 않나.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에 청약을 꿈꿨지만 이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도 높은 청약 경쟁률. 그녀는 요즘 집 매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출 받으실 거고 그다음에 현금 보이는 1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대출 받아서 아파트 쪽으로도 볼 수 있나요? 3, 4억 정도에? 빌라는 가능합니다. 빌라 투룸이라던가 네. 3룸까지는 가능하신데 네. 아파트는 좀 어려운 금액입니다.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오피스텔. 자신의 상황에 맞춰 매입을 마음먹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이 좋은데 여기가 얼마예요? 지금 분양가가 3억 4,975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1억 3천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한 2억 3천 대출 받게 되면 대출 이자로 얼마 정도? 편안하게 한 5% 정도 잡으시면 네. 그래도 한 90만 원이 좀 넘어서 이자만 100만 원이 가까워요.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요? 네. 원금 따로 이자 따로인 거잖아요. 네. 그쵸? 네. 너무 비싸. 미진 씨는 자신의 앞에 놓인 상황에 고민이 많습니다. 좀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구나.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금액이 되게 애매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나갔을 때는 진짜 금액이 크지 않구나. 완전 작은 금액이구나. 열심히 모은 돈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 막막하죠? 빌라를 전세를 들어가자니 그 전세 사기가 걱정이 되고 월세는 너무 비싸고 맞아요. 사기에는 어렵고 네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청년 한번 보면 청년 특별 공급이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청년 특별 공급. 우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일반 네. 공급이 있고요. 특별 공급은 생애 최초,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안 사신 분들, 신혼부부 또는 뭐 다자녀, 노부모 봉양이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청년이면 특별 공급 혜택을 주겠다라고 2024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대상이 되나 봐요. 빨리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진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혼부부도 아니고 다자녀도 아니고 안 됐죠. 노부모 봉양도 아니어서 이 후회. 특공이 다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년 특별 공급으로 해당자가 된 거네요. 되죠. 청년 특별 공급만 해주느냐? 우리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또 대출해줍니다.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빨리 하세요. 네. 예. 갑자기 눈이 커지셨네요. 네. 분양가의 80%까지 저리 대출 2.2%. 혜택이 굉장히 크니까 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빨리 만들어야겠네.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잠시- 통장이 통장만으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통장 우리 이자, 네. 예금 금리, 적금 금리라고 하죠. 네. 적금 금리가 4.5% 줍니다. 엄청 많이 주네요. 엄청 많아요. 네. 은행에 가면 우리 요즘 4%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청년 어떻게 주겠어요? 주택 드림 통장 금리가 4.5%나 주기 때문에 이거는 네.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청약 통장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일반 종합 통장이 있고 청년 우대형 통장이 있었는데요. 혹시 우대형 통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동 전환되니까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종합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만 34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하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챙기셔야 되고, 통장이 없다면 2월에 신설이 되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위한 방송이 아니었나 빨리 생각이 듭니다. 가입하십시오. 네. 그러면 2024년에 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일단 금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은 금리가 우리 예상과 다르게 가파르게 지나치게 많이 올라서 우리 예측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패닉이 온 거고요. 어떻게든 고금리는 맞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굉장히 큰데, 자, 이제 중요한 건 2024년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3차례 인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이 3차례 정도 내렸을 때 한 번 정도 내릴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면 그 한 번이 언제냐? 상반기냐 하반기냐? 하반기에 한 차례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근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많이 올랐잖아요. 2021년까지. 버블이 남아 있습니다. 고금리에. 과연 집값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이 발을 빼고 지금 관망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막 사야 된다? 막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반기에 3월이든 5월이든 금리가 한번 내렸어요. 한국은행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보다 빨리 내렸네? 이러면 하반기도 또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한두 번 내릴 수도 있지? 이런 추세면 2025년에도 또 많이 내리겠네? 기대감이 살아나죠? 그러면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하반기도 금리 인하가 안 돼요. 그 최악이네요. 안 되고 오히려 0.25가 올라버립니다. 최악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집주인들은 불안하니까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2024년에 네. 사실 거예요? 제가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셨어요. 뭐라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네. 일단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면 사겠는데 네. 저는 지금 당장은 사실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바닥의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래서 시장 흐름을 좀 냉정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 요거 꼭 아셔야 된다 이런 점 있다면 정리해 주실까요? 전세는 안전한 거.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전세 가율이 70% 이하여야 좋습니다. 집값이 10억이면 전세 가격이 7억 이하여야 안전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50% 정도 되는데 전세 가율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안전하게 돌려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맞아요. 네. 이게 너무 돈이 크고 거의 인생이 걸려있고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참 결정이 어려워요. 이 올해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2024년의 끝으로 짧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인생 좀 길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라고요?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돼. 네. 사실은 저도 살아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요. 2030도 마찬가지고요.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